반갑습니다. 장원거래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실무안이 발표가 된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신규 원전은 3기, 그리고 SMR은 1기 정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2기 정도 추가될 것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전력 수요가 너무나 많이 급증을 하고 있죠. AI가 빨리 성장을 하고, 또 이 AI가 AI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화석 연료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탄소를 배출하니까.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과 그 다음에 SMR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세계 각국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아리백이라고 있었죠.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SMR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하고 그 다음에 SMR 이런 것들을 무탄소 에너지로서 포함시키자. 그러니까 아리백의 보완으로서 CF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이런 쪽도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다 할 정도로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주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늘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거의 다 철수를 했는데 대기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또 한국형 모델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발표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최고 원전까지 터지게 되면은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SMR과 관련해서 뉴스켈파워가 진행하는 50조 프로젝트에다가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급등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지금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미확정이라고 공시가 나왔었죠. 그런데도 주가가 많이 안 빠졌어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는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주기기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급한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하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SMR과 관련해서.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자재를 공급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 1등의 파운드리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는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보관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기술력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수 맥점은 좀 더 정확하게 짚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다려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죠. 구독을 해주시면 이제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란에도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링크거든요. 근데 이 설명란이 뭐냐면은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세로로 보면 영상이 나오고 밑에 제목이 나오죠. 제목 밑에 자세히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와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떤 링크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오실 때 이 링크를 클릭하면 저희 텔레그램 방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앱이 깔려 있으신 분들은. 그럼 그 밑에 들어오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채널이 구독이 되는 겁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이. 그래야 관련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안 누르면 그냥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것까지 마무리 좀 해주셔야 저희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문자라든지 전화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는 유튜브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 사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 보면은 아직도 장원고래라고 그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코인이라든지 선물 뭐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뉴스라든지 그런 거는 다 배제하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만 체크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는 이제 대한해운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드렸었죠.
뭐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급등 흐름이 나왔죠. 뭐 짧게 먹고 나와도 되겠지만 이거는 좀 더 살펴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전선이 아니고 대한해운입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이제 이거는 만들어 드렸었거든요. 이게 며칠 전에 이제 만들어 드렸어요. 27일인가요? 그때 이제 만들어 드렸었고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계속 살펴봐야 돼요.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저점 구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세력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구간이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저희 채널에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이 영상도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삼화전기 한번 볼까요? 삼화전기가 오늘 이제 1.7% 올랐는데 이제는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상승 직전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리고 바로 이제 올라갔죠. 뭐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가장 먼저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최고 했을 때는 한 340%가 넘는 수익 구간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원전에 살짝 걸쳐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꺾여버리면 60일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20일선 타고 가니까 20일선 이탈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도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봉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뭐 적당히 이렇게 조정을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충분하게 수익을 챙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서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한 수익 구간인데 굳이 뭐 10% 20% 더 먹겠다고 그럴 바에야 정리하고 더 안전한 이런 자리에서 다시 공략해 가는 게 어떨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을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뭐 수익을 어차피 충분하게 줬으니 세부 MEC는 이제 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죠. 지금 현재 5일선 이제 꺾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고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오늘 정가에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조정을 줄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회복하면 너무나 좋고 이것도 이제 충분하게 수익을 줬기 때문에 뭐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앞으로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적은 자리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자리에서 우리가 굳이 스트레스 받느니 변동성이 적은 자리로 공략해서 또 이런 수익을 다시 한번 더 챙기는 거죠. 여기서 10% 20% 더 먹겠다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자산이 조금씩 많이 늘어납니다. 굳이 100% 200% 더 큰 수익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크게 상승하다가도 이제 빠졌을 때 수익 구간들 다 반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손절도 하고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 그 수익을 줄 때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사 여러분들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이만큼 갔다고 해서 이만큼 수익 다 안 챙겨도 돼요. 이만큼만 수익 챙겨도 괜찮습니다. 뭐 다른 종목에서 또 이만큼만 챙기면 되거든요. 특히 개미들은 그렇게 해 가야 돼. 근데 이제 돈이 많으면은 이게 계속 샀다 팔다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량주 중심으로 좀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선택을 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개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운신의 폭이 좀 넓으니까 편안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개미들의 투자 방법하고 자산가들 뭐 그런 분들의 뭐 자산가들은 개미라고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의 투자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치고 빠질 수가 있잖아요. 돈이 무거우면 또 무거운 종목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돈이 무거워지면 그런 종목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괜찮죠. 그 두산도 얼마 전에 추천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두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여기서 추천해 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올라가겠냐 그렇게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보란듯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텔레그램바에서 두 번에 걸쳐서 추천해 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5일선 이탈했죠.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 세력선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세력선 언저리에서 11선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좀 더 만약 21선이 올라온다 그러면 21선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때는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봐야 됩니다. 21선 올라왔는데 밑에 세력선이 받쳐준다 그러면은 21선 이탈을 하더라도 이 세력선까지도 지켜보는 거예요. 뭐 이런 흐름이지. 이탈했는데 밑에 세력선이 있으니까 이 세력선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대응을 해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만큼만 수익을 챙겨도 괜찮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아깝죠. 그렇잖아요. 계속 가져갈 걸.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수익만 챙길 줄 안다면 이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못 챙기니까 기회를 줬을 때 놓쳤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희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바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영상을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 방향성을 읽어내는지 그 기준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또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익혀 가셔야 돼요. 텔레그램은 그걸 익히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영상을 꾸준히 보셔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종목 공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같이 성장해 가서 서로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고 구독을 해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아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있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설명란에 있는 링크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 차트를 먼저 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 차트를 항상 먼저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짧게 먹을 때는 짧게 이제 짧은 이 파동만 보고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에서 짧게 먹더라도 먹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내가 매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매수 실수하더라도 결국 이제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고 그 앞에와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자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448선 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관심을 가지지 말자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매수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그랬죠. 짧게 먹고 나오는 자리거든요. 이 큰 파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큰 파동이. 그러려면 448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큰 파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 파동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48선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이 그런 자리죠. 그 전에 448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터치하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돌파해서 자리 잡으려고 했었죠. 여기서도 빠르게 회복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여기서 이제 단기 맥점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짧게 올라갔다 이제 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을 해드렸어. 이렇게 눌러줄 가능성도 많다고 봤는데 SMR이 먼저 터지는 바람에 그 뉴스 캘파워 프로젝트에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그 소식, 그러면서 주가 이제 급등을 했죠. 외국인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연기금도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구간에 있어서. 지금 한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연기금은 단기 물량도 있는데 중장기를 좀 선호를 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겠죠. 지금 추세는 전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고 삼성전자도 주가가 많이 내려갔고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많이 하락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라가서 자리 잡아주고 있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력선까지 다 돌파해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 21선을 끌어올렸고, 만약에 21선을 못 끌어올렸으면 요 밑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근데 21선을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끌어올리면 여 위에서 어떻게든 자리 잡아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매수하기는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제 중장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해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만약 깊게 눌러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20% 30% 마이너스를 내가 안고 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리 넉넉한 가정은 아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대한 마이너스를 안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중장기로 좋은데 아무 데나서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맥점을 공략하는 거는 우리가 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증식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자리는 매수하기가 좀 까다롭긴 해요. 왜냐하면 21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반드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다행스럽게도 21선 언저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빠졌다가 다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어쨌든 지금은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지켜봐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서 어떻게 자리 잡는지. 그럼 만약 지금 흐름에서 21선 이탈하면 이제 밑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많고, 체코 원전이 7월 말에 이제 발표가 되죠. 그에 따라서 세력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만들어 갈 겁니다. 가격을. 이런 파동을 만들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대응해서 추가적으로 수익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내용들 다 체크해드렸으니까 오셔가지고 이 내용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대응하면서 함께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하고 설명란에 링크 있다고 그랬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그럼 밑에 이제 들어가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 들어가기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채널이 구독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이 주식왕장보고라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왕장보고라고 이제 검색하셔도 되고, 앞으로 이제 장원고래라 검색하시면 저희가 올린 영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영상들을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을 또 오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저 장원고래가 이 채널에서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매일같이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 후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오늘도 좋은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좀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 텔레그램방에서 통해서 채워 나가고, 또 텔레그램방에서 부족했던 부분 영상을 통해서 채워 나가고,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좋은 주말 되시고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